사회적 경제가 보이는 라디오 SE살롱. 네, 안녕하세요. 사회적 경제가 보이는 라디오 SE살롱, 사회적 기업의 혁신 모델을 만드는 사단법인 CG의 이은혜입니다. 네,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김혜원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의 변영석 상임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사회적 경제가 가지는 사실 가장 큰 힘이죠. 연대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변 대표님, 한 기업이야말로 이 연대와 협력을 사실 기조로 만들어진 우리 당사자들의 결사체인데요. 어떤 활동 주로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는 이제 전국에 물론 이제 인증기업과 예비기업 합치면은 한 3,000개가 넘는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회원사는 그 중에 한 3분의 1 가량 정도가 저희 회원사고요. 이제 광역 단위의 지역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뭐 여러 이제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입법, 뭐 정책 관련된 제안도 하고 건의도 하고 뭐 어떤 때는 뭐 싸우기도 하고 이런 종류의 일들을 하면서 사회적 기업들을 위한 좀 여러 제도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일들 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사회적 기업의 대표님들이나 종사자라던가 이런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한다던가 이런 좀 직업의 능력들을 개발하는 이런 종류의 일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그것이 지역 단위든 업종 단위든 뭐 이업종 간이든 간에 사회적 경제의 좀 기본적인 좀 협동이라는 어떤 가치들을 비즈니스 형태로 반영해낼 수 있기 위한 여러 시도와 노력들을 연결하고 기회를 만들어보고 하는 종류의 일들을 지난 한 3, 4년간은 계속 좀 노력을 좀 해오고 있는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 기업들이 자체 공제기금도 많이 모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몇 개 기업이 참여해서 얼마나 모였는지요? 제가 이 회원수는 정확하게 가입 회원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0개 정도의 기업들이 있고요. 지금 한 92억 정도의 기금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82억 정도의 대출들을 이미 실행하고 뭐 상환하고 이런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단계로 와 있어서, 그리고 이 중에 이제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 정부의 자금들도 매칭이 돼 있어요. 이 중에서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기업들이죠. 기업들이 만들어낸 돈이 약 절반가량 정도가 기업이 만들어낸 돈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는 그런 점이 가장 이 이제 공제기금의 강한 강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회적 경제 협의회가 또 사회적 금융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과는 어떠한지, 실제로 그런 연대 활동을 통해서 생존력을 높인 좋은 사례가 있다면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그 공제기금이 이제 저희의 사업단으로 있다가 지금은 이제 독립을 해서 재단법인 밴드라는 조직으로 이제 독립을 저희가 했어요. 독립을 해서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개별 기업들의 사례까지는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 이 이제 사실은 한 작은 기업들은 이제 막 스타트업 단계에 있는 기업들, 여기는 뭐 한 300만 원, 500만 원 막 이래요, 수요가. 300만 원, 500만 원을 못 구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단계의 사람들은 구할 수 있는 돈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용대출 같은 형태의 뭐 카드나 이런 종류가 아니면 기업으로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지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단계에 있는 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한 뭐 2억 정도 되는 이건 이제 자산 같은 걸 좀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로 매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산을 매입하거나 공동으로 자산을 조성하려고 할 때는 그 비용 에도 매칭해서 저희가 이제 대출을 내보내고 하는 여러 형태들로 해서 이게 뭐 확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다기보다는 이 사업 사이클, 이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적으로 필요에 따른 기존 금융권이 해주지 못하는 수요들을 해결해주는 기금으로서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사회적 기업 공제회에 가장 좀 상황이 좀 난해한 상태의 기업들이 많이 문을 두드리고 또 그만큼 포용성도 높다라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들 스스로 만든 이런 자조기금이 정말 좋은 비빌 언덕이 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런 사례처럼 좀 사회적 경제가 이런 호혜적인 연대를 통해서 좀 힘을 발휘한 또 다른 사례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가장 저희가 최근에 좀 중요한 이제 사례로 보고 있는 거는 뭐 다들 아마 그렇게 느끼실 텐데, 최근에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진영에 이 유통상사라는 개념들이 이제 많이 이제 회자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불과 한 4년 정도의 시간인데, 경북의 이제 종합상사라는 개념부터 시작을 했어요. 사회적 기업들이 공동으로 출자를 해가지고 우리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조직을 우리가 만들어내자, 이런 결의를 가지고 한 100여 개 정도가 모여서 만들어내셨는데, 그것의 효과가 굉장히 이제 극적인 커브를 그리면서 막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작년은 한 200억 정도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정도의 사이즈로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지역들에서 이 모델들을 좀 벤치마킹하면서 지역의 기업들이 모여서 조직도 만들고 유통 행위도 실제로 하는 그런 종류의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이 조직들의 전국 단위의 협의 조직 같은 것들도 좀 구성이 돼서 이제는 광역 단위 정도에서 시작을 했지만 전국에 굉장히 의미 있는 유통과 관련된 좀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거 이외에도 사실은 제가 한 4, 5년 전쯤에만 봤을 때에도 무언가 협업을 하면서 공동으로 무언가를 해가려는 기업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대단히 다양한 아이템과 기획을 가지고서 3개에서 5개, 10개 이런 정도의 사이즈의 기업들이 모여서 공동의 실천을 조직하려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 트랙 중에서 이제 업종 활성화 이런 트랙이 있어요. 이거 한 1-2천만 원 지원하는 건데, 여기에 대부분의 것들이 예전에는 이제 협의회나 업종 협의회 이런 걸 지원했는데, 최근에는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다 지역 단위에서 한 5개 정도의 기업 정도가 공동으로 상품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어떤 장터 같은 거를 기획해서 열거나 하는 형태들로 다 지원들을 좀 하고 계세요. 그리고 컨설팅도 그래서 여러 개 기업들이 공동의 컨설팅을 받는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아직까지 그 효과가 대단히 크게 보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저변에서는 우리가 함께 연대해서 무언가를 해내야 된다라는 종류의 인식들은 광범위하게 좀 넓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 2017년에 노동연구원에서 했던 사회적 기업 실태조사 연구 결과가 떠오르는데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어떤 네트워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사회적 기업들의 공동 마케팅이 그 당시에 가장 높았어요. 그게 아마 유통상사의 발전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런 네트워크의 정도를 이렇게 사회적 기업들로 분류를 해보니까 크게 3그룹이 나왔는데, 첫 번째 그룹은 중앙과의 네트워크나 지방 내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낮은 그룹. 그 다음에 그 그룹보다 중앙과의 네트워크가 약간 높지만 지방과의 네트워크는 거의 별 차이 없는, 하지만 특이하게 지역 내의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는 두 번째 그룹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그룹은 중앙 네트워크도 지방 네트워크도 높은 경우였는데,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우리 둘 다를 잡으려는 게 사회적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네트워크의 정도가 그대로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크기도 별로 차이가 없고,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러면 굉장히 높은 그 그룹만 성과가 좋으냐? 특이한 점은 그 가장 낮은 그룹보다 조금 높은 그룹, 그 그룹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주목했던 거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그 가장 하위 그룹하고 별 차이 안 나는 딱 그 부분의 차이가 이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에 큰 차이를 보였다는 점,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발견이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17년 연구에서 그 정도로 드러났다면
그 변 대표님이 말씀하신 최근에 이런 공동의 노력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은 2020년에 우리가 2022년에 아마 이제 실태 조사를 하게 될 텐데 훨씬 확연하게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네, 그 한 기업이 이제 정책 연합체에서 사업 연합체로 좀 더 이 실물 경제를 많이 다룰 수 있는, 그리고 실제 그 회원 조직들 간의 비즈니스 연대가 더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아마 그 구심 역할을 잘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사실 한국 사회처럼 이런 신뢰가 부족한 사회에서 이런 네트워크 촉진하고 신뢰 자본, 사회적 자본을 넓혀나가는 저희 역할이라는 게 정말 눈에 안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사회적 성과 또는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혹시 관련해서 한 기업에서 또 뭐 구상하시는 특별한 올해의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 듣겠습니다. 그 저희가 하다 보니까요. 지역에 계시는 대표님들도 그렇고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이제 저희 이제 포커스가 이제 점점 이건 뭐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초기 단계는 그냥 뭐 여러 개가 같이 모이는 지역 단위 정도에서 하지만 이게 좀 고도화되는 단계로 가면 업종 단위의 결속력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시점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업종들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건 전략적인 방향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 훈련된 사람은 아직 좀 거의 없더라고요, 한국 사회 안에. 그래서 협의회가 그런 기능을 하는 게 가장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업종 단위를 조직화하고 전략적인 기획을 뽑아내고 그것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화로 하고 뭐 조직도 이 단계로 가기 위한 그 과정들을 어떻게 해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일단 좀 연구부터 좀 시작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각 업종의 상황들은 어떻고 이 업종은 어떤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효과적일 거다. 여기는 뭐 브랜드를 공동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여기 뭐 공장을 공동으로 만드는 게 맞는지 이런 등등의 자기 전략들을 아마 고민하고 계시는 것들은 개별적으로 다 있으실 거여서 이런 걸 좀 집약해보고 모아보는, 어떻게 보면 업종의 규모화를 위한 전략을 좀 리서치하고 만들어내는 종류의 일, 이런 게 이제 조금 올해 저희 이제 사업으로 이제 총회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재밌게 올해는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실천하는 연구자로서 이런 업종연합의 발전 관련해서 혹시 좀 뭐 제안해 보실 만한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이 리서치를 하는 것이 자칫하면 그냥 리서치를 위한 리서치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또 이 리서치에 자금을 투입하는 쪽 입장에서 볼 때 이 분야에서 만들어진 좋은 결과가 사실은 다른 분야로 이렇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례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떤 원리, 그 안에 있는 원칙 이런 것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거는 실무자들끼리 네트워크를 하고 사업을 구상해낸다고 해서 쉽게 일반화된 원칙이나 교훈으로 뽑아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에 조언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할 때 항상 그 사업과 함께 리서치를 같이 붙여라. 그리고 그 사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잘 추적하면서 뭔가 다른 영역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 우리가 그런 걸 이제 theory라고 부르고 진짜 knowledge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을 때 사례 공유가 사례 공유에 그냥 단순히 그치지 않고 다른 영역에 뭔가 가이드가 되고 원칙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런 점에서 아까 제안해 주신 어떤 지역 내 업종을 만들어내는 리서치, 그 리서치가 이 실무가들의 리서치에 그치지 않고 뭔가 일반화될 수 있는 원칙이 되는 리서치와 결합되어서 이루어진다면 훨씬 그 확산의 속도를 또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차원에 어떻게 보면 좀 액션 플래닝 뭐 이런 개념으로
근데 그 활동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미션이 제 머릿속에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 역할을 이게 연구자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실무자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희 협의회 간사가 그러면 그런 특출한 능력을 그렇게 가지느냐 이것도 아닌 이 공백 상태를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로 엮어가든 만들어가든 하는 게 저도 좀 관건이라고 보고요. 사실 뭐 보고서 나오는 건 별 의미 없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런 작업으로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 고용노동부가 올해는 사회적 기업 신규 육성 사업에 900팀인가 뽑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과연 창업이 성공할까? 자칫 전체 이런 좀 가치 소비 시장을 키우거나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내부 경쟁만 악화시키는 사실 문제라든지 창업 이후에 절망에 빠진 시민들이 약간 양산될 수도 있어서 사실 우려도 있었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이제는 그 공정여행, 공정무역 같은 경우도 개별 기업이 수직적으로 내부 계열화해가지고 뭐 생산지 발굴서부터 모객행위, 국내에서의 여러 가지 마케팅까지를 완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런 연합회가 필요로 하는 좀 이렇게 특화된 전문 업체 같은 거를 육성 과정에서 업종이 오히려 그 키우고 같이 협력하면서 뭐 발전하게끔 만드는 이렇게 새롭게 기존 정책들을 좀 재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예, 듣고 계시다면 고용부에서도 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사회적 경제의 본질적인 힘인 이 호혜적 연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우리 200~300년 전에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이 세상에 탄생했을 때 개별 기업가가 굉장히 성인, 도덕군자 같은 그런 호혜성, 태도만으로 이 어떤 태도로 그 기업을 운영한 것들이 아니라 사실 농노에서 갑자기 해방돼서 이 산업혁명의 어떤 노동자로서 도시로 몰려오는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사실 생존하기 위해서 소비자협동조합 만들었고요. 그 소비자협동조합이 필요로 하는 먹거리와 의복과 주거를 공급하는 생산자협동조합이 만들어져서 사실 큰 이 생산 소비 또는 사회적 투자 이런 것들이 연대의 힘으로 굉장히 큰 범위 안에서 사실 힘을 발휘했던 거여서요.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위기의 국면일 때 또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의 파탄을 얘기하는 이때에 이런 호혜성, 연대성으로 새롭게 좀 경제 질서를 만들 수 있는 사회적 경제의 그 주목도 가치가 더 발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전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 꼭 용기 내셔서 하반기에 지역사회를 위한 좋은 활동들 계속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2020년에 사회적 경제에 무엇이 달라질지에 대해서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사회적 경제가 보이는 라디오 SE 살롱 저는 이은혜였습니다. 네, 저는 김혜원이었습니다. 네, 변영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